아파트 놀이터 야간 이용 수칙. 아파트 놀이터는 낮에는 안전해 보인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고무바닥, 아이들 웃음소리. 하지만 밤이 되면 놀이터는 이상하게 낯설어진다. 특히 아이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그네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한다. 방금 누가 있었나? 나는 그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간은 밤 12시 36분. 우리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질러 가면 5분은 빨랐다. 놀이터를 지나야 했지만 별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놀이터 입구에 못 보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노란색 플라스틱 표지판. 보통 공사 중이나 미끄럼 주의가 적혀있는 그런 표지판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야간 놀이터 이용 수칙. 나는 멈춰섰다. 놀이터를 밤에 누가 이용한다고 이런 걸 세워놨지? 첫 번째 항목. 밤 12시 이후 놀이터에 보호자 없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더라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해당 시간 이후 놀이터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나는 놀이터 안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네 두 개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항목. 그네가 혼자 움직이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사용 중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네 쪽으로 다가가려던 걸 멈췄다. 그때 미끄럼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웃음소리. 나는 굳었다. 세 번째 항목. 미끄럼틀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소리가 계속됐다.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그때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나는 멈췄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엄마 기다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엄마 잃어버렸어요? 나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놀이터를 빠져나가려는데 바닥에 분필로 그려진 선이 보였다. 동그라미 여러 개. 아이들이 땅 따먹기나 사방치기 할 때 그리는 그림 같았다. 그런데 동그라미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 2, 3, 4, 5, 6, 7.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숫자 대신 글자가 있었다. 집. 안내문 네 번째 항목이 떠올랐다. 네 번째 항목. 바닥에 그려진 놀이판을 밟지 마십시오. 마지막 칸에 집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집은 본인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발을 멈췄다. 내 발은 이미 1번 칸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다. 시작! 놀이터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나는 발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발바닥이 고무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 목소리도 들렸다. 한 칸 가야지. 규칙 몰라? 밟았으면 해야지. 나는 억지로 발을 움직였다. 2번 칸. 그 순간 놀이터 풍경이 조금 바뀌었다. 아파트 창문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3번 칸. 그네가 더 세게 흔들렸다. 4번 칸. 미끄럼틀 아래에서 손 하나가 나왔다. 작은 손. 5번 칸.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나는 받으려 했다. 하지만 안내문 5번째가 보였다. 5번째 항목. 놀이 도중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십시오. 놀이가 끝나기 전까지 보호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가 없었다. 6번 칸.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거의 다 왔다. 7번 칸. 나는 마지막 칸 앞에 섰다. 그 칸만 검게 칠해져 있었다. 나는 밟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집에 가야지. 늦었잖아. 엄마 기다려. 나는 뒤돌아봤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다. 빨리 와. 나는 마지막 칸을 밟지 않고 뛰어나가려 했다. 그 순간 땅이 꺼졌다. 나는 넘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있었다. 우리 집 문.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어두웠다. 나는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왜냐하면 거실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었다. 현관 바닥에는 노란 우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실 벽에는 분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6번째 항목. 마지막 칸을 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놀이판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귀가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이번에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말했다. 너 어디야? 나는 집안을 바라봤다. 집인데? 엄마는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야, 너 지금 놀이터에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관문 밖, 아파트 복도가 있어야 할 곳에 놀이터가 있었다.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아이 하나가 말했다. 다시 시작. 다음날 아침 아파트 단지 알림판에는 공지가 붙었다. 야간 시간대에 놀이터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최근 아이들이 없는데도 놀이기구가 움직인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지 맨 아래에는 누군가 어린아이 글씨로 낙서를 해두었다. 어른도 같이 놀 수 있어요.